김건희 씨가 특검팀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해 추가 조사 중인데요. 일부 혐의를 인정한 한 전 총리가 오늘은 또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건희 씨는 주말인 내일 오전 10시에 재소환됩니다. 특검은 오는 31일까지죠.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김 씨를 몇 차례 더 소환한 뒤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 특검 입장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실질적인 진술을 얻어낼 것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출석 조사를 요구를 하는 거는 일단은 뭐 심리적 압박을 하는 이유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사실상 혐의점에서 공범인 사람들이 사실상 모두 다 구속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들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진술이 다른지 입장이 다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추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추가 대질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차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 소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양평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10여 곳에 이른다고 하는데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거죠? 네, 이제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좀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난 19일에 이 설계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지난달 14일에는 국토부 장관실과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제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그림은 다 그려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국토부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지시가 구체적으로 내려갔고 실제 양평군청에서 어떤 지시를 따랐는지 이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는 양평군청처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이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내란 특검팀이 한 전 총리를 불러서 조사했다는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가 지난 2일에 있었고요. 19일에도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기존에 이제 있었던 입장을 바꿔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좀 번복을 했다고 해요. 이거 관련해서 좀 진술이 바뀐 게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가장 큰 이유로는 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이제 발부를 피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물증이 나왔잖아요. 이 옷주머니에서 이제 관련 문건이 나와서 꺼내서 보는 이제 CCTV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이제 부인을 하다가는 오히려 향후 재판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진술이 바뀐 시점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과연 정상을 감안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입니다. 한 전 총리가 이제 증거 영상을 보고 입장을 번복한 걸로 좀 추정이 되는데 앞서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랑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위증이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도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아마 들어갈 텐데요. 네. 왜냐하면 구속 사유 중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증거인멸이 있는데 위증을 한다는 것도 일종의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국조 특위에 나와서도 자신은 이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고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은 문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국회에서 허위 진술 한 것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징역형인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요. 위증죄 같은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위증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재판에 2번인가 4번인가 출석을 해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하나 모두 다 위증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양형이 많이 감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부 혐의를 본인이 이제 인정한 상황에서 오늘은
또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가 또 관건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이요. 특검팀이 국회 사무처도 어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좀 수집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일단 특검이 이제는 한 전 총리를 보는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전 총리는 원래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아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방조를 했다 아니면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특검이 보는 한 전 총리의 행위는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내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 사무처에 대체 어떠한 전화를 했는지 혹시 국회의원들을 계엄 해제에 대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검은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경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만약에 한 전 총리가 조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서도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이 부분도 아까 진술이 바뀐 거랑 좀 비슷하게 네. 진술이 바뀐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막아보자라는 심산일 것 같은데 다만 이 진술이 바뀐 시점이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더구나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내란에 있어서 가담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실제로 대선에 출마를 하려고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진술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미지수라고 할지라도 한 전 총리의 이런 진술 번복이랑 입장 변화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변화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던 관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전 총리의 지시를 받고 있던 하급자들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그들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거는 윤 전 대통령이나 한 전 총리의 입장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배신을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수가 있었을 텐데 예. 한 전 총리가 가장 제2순위자인 한 전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바뀐다라고 하면 다른 장관들이나 아니면 다른 공직자들 같은 경우도 진술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 순직 해병 특검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순직 해병 특검이 가장 빠른 속도를 내서 가장 빠른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에서도 이미 수사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고 그리고 쟁점이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고 또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빠른 속도를 내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해병 특검 입장에서는 조사 대상이나 이 사안이 많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수사가 안 된 부분이 뭐냐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해외 도피를 동조한 거 아니냐, 공모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진술해 줄 수 있는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전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쟁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수사기간 연장한 게 3대 특검 중에 해병 특검이 처음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2개 특검, 김건희 특검이랑 내란 특검도 앞으로 수사기간의 연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나요? 네, 훨씬 더 높게 보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3가지 특검 중에서 가장 쟁점이 좀 적었고 지금까지 진행된 기존의 수사 같은 경우가 많이 진행된 척도가 사실 특검이 가장 많았거든요. 네. 근데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관련 조사자들도 너무 많고 쟁점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검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 현장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